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반가워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데상트 온라인 MD직 지원자인데요. 일단은 우리 멘토님께서 데상트 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스포츠와 패션의 만남, 그리고 멋진 사람, 멋진 문화, 멋진 시스템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또 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상트 외에도 뭐 루코코라든지 네.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특히 우리 패션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꼭 한 번 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국계 기업이라 그 채용이 이제 국내 기업들처럼 뭐 신입 공채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나요, 데상트 코리아는? 일단 가장 특이한 점은 인턴을 통해서만 최종 합격자를 선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 이후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VMD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 실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턴 면접을 보고 난 후에 인턴을 실시하는데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일이 굉장히 힘들다. 네. 뭐 일이 상대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인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다면 최종 합격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데상트는 입사 지원서 외에 동영상 제출을 따로 받는다고 하던데요. 네. 선택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취준생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좀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학생들도 지원하면서 저랑 같이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데상트로 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옷을 다 데상트 입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좀 압박을 느끼시던데 꼭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뭐 데상트를 좋아하는 것과 뭐 본인이 특정 의류 같은 경우에 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하는 거는 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고가의 의류들을 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혜연 학생. 네. 자, 우리 혜연 학생 같으면 동영상 이제 찍어 보내야 돼요. 뭐 어떻게 보낼래요? 어려운데요. 저라면 이 데상트가 스포츠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 이미지에 맞게 저의 어떤 역동적이라는 건가? 어떤 게 역동적이에요? 어떤 뭐 머리 색깔이요? 역동적인 활동성이라든지 그래요? 머리색이 아니라 그냥 네네. 네, 그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동영상을 담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럼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없어요? 저라면 취미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도 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지원할 텐데. 식상할 것 같아요. 네네. 운동 회사니까. 아, 네, 그런가요? 그렇다면 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면이 좀 열정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이게 마케팅 직무가 아니라서. 네, 그렇지만 되게 열정적이라든지 어떤 네네. 활동성을 보여주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담아가지고 딱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도 나는 미소 하나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잘 대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웃고 있어가지고 저 송대를 모르겠던 친구예요. 알겠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색다른 체험 과정이 있는 셈인데요.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데상트가 찾고자 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멋진 사람 하면 열정과 창의, 도전 정신을 갖춘 사람이고요. 네. 데상트 코리아에 지원한다면 일단은 운동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운동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있어야죠. 것과 그래도 일을 또 즐길 수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런 자기만의 프라이드를 갖고 해당 업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이 기업에서 더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비하인드 넥 풀업,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단 역시 좀 전략적으로 운동을 적은 것 같아요. 네. 전공은 호텔 경영과 작곡이라고 합니다. 새롭네요. 네, 2018년 8월 졸업 예정이라고 하고요. 학점 은행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은 텔레마케팅 관리사. 그리고 경력으로는 쿠팡에서 8개월간 상품 가격 비교 후 수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일 거라는 확신은 확실히 들고요. 네. 텔레마케팅 관리사 요거가 조금 눈에 띄네요. 처음 보지만. 네, 이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경험이나 활동을 중요시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대내외 활동도 없고 또 어학 성적도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플러스가 되진 않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스펙적인 부분보다도 역량과 관련된 활동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좀 강조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이력을 봤을 때 일단은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작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뭐 엄청난 큰 경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인의 이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경력들을 좀 더 집어 넣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현 학생은 주인공의 프로필을 보고 인상 깊었던 점이 있나요? 네, 저는 쿠팡에서 일한 경력이 좀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쿠팡이 온라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 멘토님 오늘 지원자 프로필 좀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나요? 일단 눈여겨볼 만한 게 많이 없다라는 게 제 눈에 띄고요. 네. 근데 이제 작곡 등 그러니까 지금 전공을 호텔 경영, 작곡 등이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더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학점을 좀 더 좀 기재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뒤에 이제 자소서 내용을 보면서 네. 좀 더 비교해보면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공이 너무나도 판이에요. 서로가 너무 다른 경우는 이게 좀 이점이 될까요? 아니면은 좀 이상하게 볼까요? 약간? 잘만 풀어낼 수 있다라면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면접 단계에서 이제 면접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기 그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질문을 내가 준비해 갈 수 있다라는 네. 또 장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살린다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산트 코리아 온라인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자는 데산트 코리아의 자기소개서 양식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춰서 작성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데산트 코리아의 자소서 항목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키워드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작성 방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리 연습을 해보는 건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어쨌든 향후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워밍업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향후에 이제 데스코리아 자소서가 나오면 그 항목에 맞춰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는 우선 데상트 코리아의 그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살펴보고 네. 주인공이 작성한 내용 중에 이제 관련되는 것을 또 살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항목입니다. 네.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성장 과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혜원 학생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3개의 키워드로 뽑아야 한다면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네, 저라면요. 긍정성, 인간미, 활발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 성격과 어떤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긴 해요. 부모님도 되게 긍정적이실 것 같아요. 네, 약간 네, 예,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이 웃으시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게 집안 내력이지 않나. 저희는요? 많이 웃으시죠. 스팀이 좀 많이 안 웃으셔서. 지금 웃으시네요. 네, 이럴 때 웃으시네요. 네. 귀엽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은 뭐 키워드를 꼽지는 않고 일단 성장 과정을 작성을 했어요. 네, 근데 네.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정신력을 길러왔던 성장의 시간. 예, 역시 정신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정신력이라는 단어는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좀 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어쨌든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또 키워드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정신력을 길러왔던 성장의 시간. 검정고시를 선택한 것은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다니는 것보다는 검정고시를 통해 빠르게 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것이 좋겠다는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저는 보다 주체적으로 제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검정고시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정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병행하면서 피아노 연주 연습을 하였고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왔어서 음악을 통해 스스로만의 치유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스승의 날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 연주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정신력을 통해 해병대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정신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나름 독특한 경험을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피아노 연주가 그 강한 정신력과 좀 연관성이 이제 어떻게 있느냐, 네. 이게 조금 의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네, 아까 서두에 제가 정신력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이제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 정신력이라는 키워드를 증명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이겨냈다라는 게 결국 정신력으로 우리 지원자는 강조하려고 한 것처럼 네. 보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키워드를 잡은 것 같고요. 다만 소재상으로 봤을 때 검정고시 하나, 그다음 해병대 선택이라는 이 두 가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키워드를 강조하려는 구성적인 측면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역시나 정신력이 정말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요즘 이 내용이 좀 위험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게 검정고시라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지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대학을 빨리 가고 싶다 그 이유만으로 검정고시를 선택했다는 거 보면 좀 뭔가 명확하지가 않고 면접 때 아마 이 부분을 좀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격과 역량은 무엇이며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격과 역량을 묻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무 역량에 좀 중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쓰려면 사실 글자 수에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항목을 쓸 때는 말 그대로 꼼꼼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역량을 키우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연결지어서 강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주인공이 질문 항목에 좀 구애되지 않고 성격의 그 장단점을 작성을 했어요. 네. 근데 자신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는 모르니까 소제목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네. 할게요. 자, 1번 승부욕 해병대 입대를 통해서 보여주다. 2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계획표 작성. 예.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 각각의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이 성격과 관련한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군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키워드상 승부욕은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은 맞지만 이 과연 또 군대 얘기를 뒤에 보여주는 게 맞을까?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우려가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승부욕, 해병대 입대를 통해 보여주다. 저의 장점은 승부욕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몰입하는 것이 제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입대는 이러한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당시 물에 빠졌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수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병대 입대는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계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부딪혀보자는 승부욕을 가지고 입대 후 끈질기게 노력하여 500m 수영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든 승부욕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계획표 작성. 반면 단점으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일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에 구분을 두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를 항상 체크하여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성격의 장단점을 잘 드러낸 소재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혜원 학생은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네, 소재는 괜찮았지만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끈질기게 노력했던 점과 메모 방법을 좀 자세히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이 이제 잘 드러났는데 이것들이 또 직무와 잘 연결됐는지도 의문인 거거든요. 멘토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우리 친구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으로서는 자소서다 보니까 네. 아직 이제 직무와 연결을 하지는 일부러 않은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군대 얘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지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재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단점 같은 부분은 너무나 범용적인 단점이라서 모든 지원자들이 이 정도 단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보여지진 않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 방법을 좀 더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산트 코리아 온라인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부분은 문장들 간의 연결성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인공이 쓴 문장을 하나 볼까요? 이 문장에는 여러 가지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검정고시를 병행하면서 라고 했는데 이 병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함께 한다는 뜻이죠. 앞에서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주인공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겠죠? 이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피아노 연주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병행을 준비로 바꾸고 문장을 한번 끊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정고시 이야기를 하다가 피아노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피아노 연주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간략하게나마 나와야 문장이 자연스럽겠죠? 그 이유는 6살 때부터 배운 피아노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힘든 저를 달래주는 치유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조금만 바꿔줘도 앞문장과의 연결성은 좋아집니다. 물론 6살과 때는 띄어야 한다는 간단한 띄어쓰기도 주의해야겠죠? 한 문장을 쓰더라도 왜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명확히 해주는 것,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입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데산트 코리아가 왜 당신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땡땡땡이기 때문이다의 관점이란 구체적인 준비 및 노력 과정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요. 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지원자의 어떤 측면을 확인하는 의도라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이 친구를 뽑으면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어떤 측면에서든지 간에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리 지원자들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역량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직접적인 역량이 없다면 우리 지원자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우리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첫째, 쿠팡에서 근무하며 가격 수정, 최저가 검색을 통해 가격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왔습니다.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30에서 50% 차이 나는 가격에 대해 분석하고 적정한 가격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고객 특성을 반영한 상품 기획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목표에 대한 끈질김이 있습니다. 스스로 시간당 생산성은 얼마나 되는지, 상품 종류에 따라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지, 매일 기록해왔던 메모들과 오류에 대해 확인하고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다른 팀의 부족한 일들도 지원 나가 도와주며 프라이싱 팀에 기여했습니다. 셋째, 책임감, 성실함, 경험. 가격은 기업, 고객 입장에서 둘 다 중요하므로 상품에 대한 여러 프로세스 이해도가 높아야 했습니다. 이미지, 구성, 수량, 수입 구조, 리퍼브, 비표 제거, 배송비 로직 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응해야 하는 상품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울 때는 BM 메일을 보내거나 타사 홈페이지 1:1 문의글 또는 전화를 통해 상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MD로서 필요한 역량과 그 자신의 강점을 연결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혜연 학생이 보기에는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요? 네, 쿠팡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서 강점을 천천히 나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어떤 회사에 제출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첫째, 둘째, 셋째 수사를 활용해서 네. 본인의 역량 키워드를 나누고 그 키워드에 맞게끔 구성한 점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비교적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짧은 글자 수에 잘 드러난 건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데스상트 코리아에 맞게끔 작성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왜 내가 이 데스상트 코리아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자소서를 가지고 데스상트 코리아 MD는 온라인 MD는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이 더 발휘되다 보니까 네. 내가 더 적합하다라는 논리 구성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신이 제출한 소위 스펙을 제외하고 데상트 코리아가 당신을 채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펙 이외의 강점을 묻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우선 주인공이 어떤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창의 경험. 어떤 스펙의 걸까? 강점으로 창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창의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냐 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창의적 습관이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본인이 어떠한 문제인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성과를 이어진 그런 경험을 적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의 경험. 세종대학교 글로벌 지식교육원 호텔경영학과 학과장을 맡았었습니다. 세종대학교 본교 학생들과 건물은 같지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학점 은행제였습니다. 호텔 교육에 대한 실습 견학 체계나 취업에 대한 선배들의 경험, 취업 공고란, 게시판 등의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호텔 실습 견학을 가기 위해 교수님과 상담 후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의 연락이 닿아 팰리스 호텔 1박 2일 실습 견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을 직접 가보게 된 경험과 부대 시설은 어떤지 각 분야의 실제 직무들을 볼 수 있는 등 눈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학점 은행제에 대한 취업 걱정에 대해 학우들에게 졸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진로의 방향성과 준비했던 과정을 통해 실제 직무를 해왔던 생생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과 상담 후 2명의 선배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일을 도와주신 교수님께 그리고 참여해준 학우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네, 실습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본인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경험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학과장으로서 학과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학과에 새롭게 기여한 점을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이 소재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게 창의성 경험이 맞나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그쵸. 되묻고 경험담이죠. 싶고요. 소재는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점이 본인이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실행 방법을 쓰는 건 좋은데 좀 더 이 좀 문장 하나로 봤을 때 좀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문제 직면했을 때 내가 그냥 이렇게 해결했어요가 나열된 것처럼 보여서 좀 더 창의성 관점으로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데상트 코리아 온라인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쓴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마지막에 살펴본 항목인데요. 창의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네,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멘토님께서는 지원 회사의 인재상을 확인하고 창의성 관련 행동이나 생각이 구체화된 경험을 소재로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존의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한 성과와 깨달은 점을 강조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소재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럼 멘토님의 조언을 좀 잘 담아내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생각지 못한 필요. 창의적인 것은 결국 생각지 못한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과 선배들과 함께 창직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받을 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 팀의 목표였습니다. 팀원들과 저는 새롭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꼭 필요한 아이템을 고민했고 정치 성향 테스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정치적 이념 문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념 정체성과 실제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영향을 받아 정립된 가치관을 이론적으로 나눈 이념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들로 쉽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진짜 가치를 반영한 의견을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지역 정치인과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정치 성향 분석에 필요한 지표와 현재 쟁점들을 모았고 교수님과 학우들의 자문을 통해 분석틀을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샘플들을 모아 수정하면서 테스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틀을 만들면서 사회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파악하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은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상트의 창의성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니즈와 편리함을 찾아 변화하는 인재로 데상트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창의 경험에 대해서 작성했는데요.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작성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창의성 외에 주문했던 그 데상트의 창의성의 의미를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서 이 글을 풀어냈다는 것도 괜찮고요. 네. 생각이 또 구체화된 경험이라고 했는데 행동과 생각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가 단계적으로 잘 드러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깨달은 점 역시 보여주면서 데상트 역시나 연결되어 있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조했던 점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좋은 자소서라고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국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외국계 기업을 채용하는 공고들을 좀 빠르게 수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외국계 기업에 간다고 해서 꼭 외국계만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대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기회를 보면서 직무 중심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상트 코리아 온라인 MD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